혹시 누군가와 논쟁하다가 5분 만에 뇌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논리라는 잘 벼린 칼을 들고 지적인 결투에 나섰습니다. 사실 그런데 상대방은 결투의 화염방사기를 들고 나와 결투장 전체를 불태워버립니다. 당신은 영희 속에 쓸모없는 쇳조각을 손에 든 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만 남습니다. 단순히 패배한 기분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조차 이해하지 못한 완전한 바보가 된 기분이죠.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설거지 얘기가 어떻게 당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와 실존적 위기에 대한 토론으로 바뀌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하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나르시시스트와 탱고를 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춤에서 그들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당신의 이성을 바로 당신을 향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인지 부조화와 같습니다. 당신은 상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논리적 주장에 단단한 다리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C4를 가져와 당신의 다리뿐만 아니라 양쪽 강두까지 폭파해버립니다. 당신은 도서관의 책처럼 사실들을 선반에 정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허리케인처럼 들이닥쳐 선반을 뒤엎고 페이지를 찢고 남은 것에 불을 지릅니다. 대화는 대략 이렇습니다. 당신이 말하죠. 보세요. 여기 사실 A가 있고 여기서 사실 B가 나옵니다. 명백하잖아요. 그들은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합니다. 아니, 사실 A에서는 사실 사과가 나와. 그리고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당신의 사실을 강요하는 거죠? 통제 욕구에 문제 있나요? 그 순간 인과관계를 찾도록 길들여진 당신의 뇌는 연기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마치 0을 0으로 나누라는 불가능한 과제를 받은 강력한 컴퓨터와 같습니다. 가능한 모든 알고리즘을 시도하고 숨겨진 변수를 찾고 어떤 패턴이라도 찾으려 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과열되고 멈추고 당신의 내면 화면에는 논리를 찾을 수 없음, 현실 손상, 재부팅 불가라는 블루 스크린이 뜹니다. 지적 무력감과 감정적 고갈이 뒤섞인 이 느낌,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영원히 기억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진실을 찾기 위해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우월성을 확립하기 위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 없이 플레이하며 끊임없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왜 이 전술이 그렇게 파괴적으로 효과적일까요? 모든 것은 당신의 뇌의 기본 설정 때문입니다. 당신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의 뇌는 패턴을 찾는 기계입니다. 혼돈을 정리하고 논리적 사슬을 만드는데 진화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볼 때 빨간 버섯을 먹으면 아프다. 우리는 배우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혼돈은 위협입니다. 불확실성은 스트레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의식적이든 직관적이든 당신의 이 취약점을 이해하고 바로 그곳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관점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건전하게 생각하는 당신의 능력을 파괴하고 당신을 인지적 혼돈 상태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서 당신은 취약해지고 쉽게 조종당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에게는 더러운 수사적 기법의 무기고가 있습니다. 도구, 말치글, 말 샐러드, 워드 살랏. 이것은 단순한 논쟁이 아닙니다. 언어의 폭풍입니다. 관련 없는 아이디어, 갑작스러운 비난, 맥락에서 벗어난 반쪽 진실, 그리고 노골적인 거짓말의 흐름입니다. 그는 너무 빠르고 많이 말해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당신의 뇌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의 한 문장을 잡고 분석하려 하면 이미 10개의 더 터무니없는 문장이 쏟아집니다. 마치 모양과 색이 계속 바뀌고 심지어 다른 상자에서 온 조각들로 퍼즐을 맞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좌절, 정신적 피로, 그리고 이 악몽을 끝내기 위해 그냥 포기하고 싶은 욕구. 도구, 옐크트이, 가스라이팅. 이것은 장르의 고전이며
순수한 심리적 학대입니다. 그 본질은 당신의 기억, 인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 문구. 그런 일은 없었어. 네가 다 꾸며내는 거야. 망상이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네. 좀 단순해져봐. 이 말을 계속 들으면 당신의 세계관에 대한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문제가 정말로 자신에게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운영체제, 즉 현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심각한 오류를 일으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매일 당신의 컴퓨터 설정을 몰래 바꾸고는 당신이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구 말레놀 3, 골대 옮기기, Moving the Goalposts. 이 전술은 원칙적으로 논쟁에서의 어떤 승리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합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그건 안 쳐줘. 왜냐하면 이어지는 터무니없는 설명. 당신이 그들의 조건을 충족시키나요? 그들은 즉시 더 복잡한 새로운 조건을 만듭니다. 결승선이 계속해서 멀어지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머리에 묶인 당근을 쫓는 당나귀와 같습니다. 목표는 당신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고 영원한 긴장과 부족한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평정을 잃게 하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방어하게 만들며 그들의 감정 드라마에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큰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제 이 추상적인 개념들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한 일상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봅시다. 예시 1. 간단한 요청과 화살 돌리기. 당신, 자기야, 쓰레기 좀 버려줄래? 봉투가 꽉 찼어. 아침에 부탁했잖아. 나르시시스트. 그럼 내 생각엔 내가 집안일을 전혀 안 한다는 거네. 나는 네가 여기서 편안하게 앉아서 뭘 하라고 지시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들게 일했어. 넌 내 기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항상 요구만 하지. 이 능수능란한 바꿔치기를 보세요. 당신의 간단하고 논리적인 가정적 요청, 쓰레기 버리기은 즉시 당신에 대한 전면적인 비난, 넌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쓰레기에서 당신의 인성과 도덕적 자질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덫에 걸린 겁니다. 예시 2. 말 샐러드의 실제. 당신, 어제 파티에서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모두에게 해서 정말 기분 나빴어. 우리끼리만 알기로 약속했잖아. 나르시시스트. 오, 이제 네가 유머 감각이 전혀 없는 게 내 탓이네. 난 그냥 분위기 메이커가 되려고 했어. 너 빼고 다들 웃었잖아. 넌 항상 사소한 일로 호들갑이야. 작년에 네가 우리 엄마의 순진한 농담에 화냈던 거 기억나? 이것도 똑같아. 넌 그냥 긴장을 풀고 즐길 줄을 몰라.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이야기는 그렇게 개인적인 것도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네가 또 나를 통제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지시하려 한다는 거야. 숨이 막혀. 꽝. 20초 만에 당신은 유머 감각 부족으로 비난받고 작년 엄마와의 사건과 엮이고 통제광으로 진단받고 감정을 무시당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이제 이 의식의 흐름에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안 될 겁니다. 당신의 어떤 시도도 맥락에서 벗어나 당신의 부적절함의 또 다른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예시 3. 전문가 수준의 가스라이팅. 당신, 우리 저녁 유감씨의 영화관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난 1시간이나 기다렸어. 넌 8시에 왔어. 나르시시스트. 진심으로 의아해하며 당신을 바라보며. 이상하네. 우린 분명히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난 그 대화를 기억해. 네가 8시가 딱 좋아라고 했어. 요즘 많이 피곤하고 정신없어 보이던데. 그냥 잊었거나 헷갈린 거 아닐까? 시계는 제대로 봤어. 난 절대 1시간 늦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네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그는 너무나 확고한 자신감과 심지어 걱정스러운 태도로 말해서
당신은 무심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실수했나? 정말 피곤하긴 했어. 내가 잘못 들었나? 당신의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선택지.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냉정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와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다 사이에서 뇌는 본능적으로 후자를 선택합니다. 덜 고통스럽고 세계관을 덜 파괴하기 때문이죠. 자, 실시간으로 뇌가 해킹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바이러스 백신을 설치하고 당신의 운영체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1단계, 게임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세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것을 대화로 인식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론도 논쟁도 타협을 찾으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배 게임이며 당신은 그 안에서 조종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규칙에 따라 이기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유일한 승리수는 게임에서 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냥 속으로 말하세요. 아, 이거 말 샐러드네. 알지? 또는 고전적인 가스라이팅. 흥미롭네. 이 정신적 행동만으로도 그들의 힘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2단계, 감정적 거리두기. 회색 돌 기법.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뱀파이어입니다. 당신의 강렬한 감정들, 분노, 눈물, 좌절,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열렬한 당신의 임무는 그들에게 맛없게 되는 것입니다. 회색 돌이 되세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예측 가능하고 감정이 없는 존재가 되세요. 그들의 가장 거친 도발에 단음절로 중립적으로 대답하세요. 알겠어. 내 말 들었어. 생각해볼게. 그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없으면 그의 정교하게 연출된 공격은 모든 의미를 잃습니다. 그는 돌벽 앞에서 열정적인 독백을 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3단계,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경계를 설정하세요. 이것은 요청이 아닙니다. 소리 지르지 말아줘. 이것은 당신을 대하는 규칙입니다. 당신이 소리 지를 때 나는 대화를 계속하지 않아. 명확하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나는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거야. 계속 나를 모욕하면 나는 이 방을 나갈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협을 즉시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간다고 했으면 돌아서서 나가세요. 드라마 없이 문을 쾅 닫지 않고 차분하고 결단력 있게. 4단계, 고장난 녹음기가 되세요. 떠날 수 없고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면 이 기술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입장이나 요청을 로봇처럼 차분하게, 대화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모든 시도를 무시하며 계속 반복하세요. 5단계, 당신의 현실을 믿으세요. 기록하세요.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다룰 때 당신의 기억은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하세요. 그에게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소용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사실을 기록하세요. 5월 15일 오전 10시 그는 X라고 말했다. 5월 16일 그는 X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당신이 현실에 발을 딛고 당신 자신의 현실 버전을 강화하며 그가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논리, 질서, 의미에 대한 당신의 요구는 초능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배우고 창조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힘이든 조종자의 손에 들어가면 당신을 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맑고 구조화된 마음을 뒤틀린 거울의 미로로 자기 자신을 위한 고문실로 바꿔버립니다. 그는 당신의 주요 도구가 당신을 향해 작동하도록 만들어 끝없는 의심, 자기 성찰, 자기 비하의 순환을 만듭니다. 그 유일한 목적이 당신의 논리를 빼앗는 곳에서 논리를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부서지도록 만들어진 것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당신의 마음, 에너지, 시간은
다른 사람의 헛소리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분석하는 것보다 더 나은 용도로 사용될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되찾으세요. 그의 손에서 당신의 뇌를 되찾으세요. 이 미친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판을 뒤엎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올 침묵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오랫동안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고 차분하며 논리적인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